로저스가 뭐 저는 레스터에만 머물 것 같지는 않네요. 네. 맨유 오는 거 아니야? 아스날이 한 명이 퇴장당했는데 그래도 0대0으로 레노 덕분에 잘 버틴 전반전이었습니다. 메이틀랜드 나이스가 네. 퇴장을 당했는데 경고 누적 퇴장이에요. 음흠. 당할 만한 퇴장이었습니다. 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 경기에서 아스날 팬들은 올리버 주심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판정들이 두세 개 정도가 있었죠. 아스날 팬들이요? 있었죠. 어떤 거죠? 이를테면 뭐 자카가 은디디한테 까인 거를 경고를 받았지만 토레이라와 체드리고 밟힌 장면이라거나 그치. 그다음에 박스 앞에서 오바메양이 밀린 장면이라거나 이런 거는 파울이 나왔으면 그래도 프리킥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런 게 별거 아니게 넘어갔던 거. 뭐 이제 네일스의 어떤 그 경고노 퇴장이 아니 불만이 그거는 아니고 충분하다. 충분하다. 근데 전체적으로 올리버가 주심을 못 봐요. 음흠. 그 오늘 경기에도 운영이 좀 별로 좋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도 있고 두 가지 정도를 주원영이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 매틀랜드 나이스가 퇴장당하는 그 마지막 경고 장면에서 왜 어드밴티지를 주지 않고 경기를 끊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시간이 한 3초 정도가 남았었는데 그냥 경기를 끝냈습니다. 네네.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3초 더 남았죠. 10몇 초를 더 일찍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이스가 이제 경고를 한 장 받은 상태에서 경고를 한 장 더 받을 만한 태클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선수는 퇴장이잖아요. 제임스 메디슨이랑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만약에 레스터가 볼을 잡지 않았더라면은 올리버 주심이 멈추고 경고 누정으로 퇴장을 줬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그 상황은 없는 선수야, 나이스는. 예. 근데 만약에 이 방금 상황에서 바디가 볼 잡아서 무스타피랑 1대1을 하려고 했는데 이 올리버 주심 멈추고 나이스 어드밴티지 퇴장시켰단 줬어. 말이야. 예, 그렇죠. 퇴장을 줬단 말이에요. 오케이. 어드밴티지 안 주고. 네네네. 왜 그러냐면 그 찰나에 퇴장당한 선수가 내려와서 수비를 하다 보면 경기장에 없어야 될 선수가 경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지. 만약 매트랜드 아이스가 딱 와가지고 바디한테 태클해서 막았어. 그래. 그러면 원래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 일어난 거니까. 아니면 골로 들어가는 볼을 걷어냈어. 그렇지.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빨리 멈추고 아하. 뭐 어드밴티지도 중요하지만 이 선수를 내보내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드밴티지를 주려고 하다가 퇴장이니까 카드를 줘야 하는 상황이니. 그렇죠. 멈추고 카드를 주죠. 이거는 퇴장뿐만 아니라 옐로 카드를 주는 상황들도 오케이. 사실 웬만하면 어드밴티지를 주지 않고 멈추려고 그렇죠. 해요. 예. 근데 그러나 옐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소급 전형을 많이 하죠. 예. 왜냐하면 진행을 시켜야 경고는 되니까. 네. 그대로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예. 네네네. 그 그렇습니다. 다음에 추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시간을 무조건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추가 시간도 원래 있어요. 예. 왜 추가 시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전북과 서울 경기에도 그게 나왔는데 네. 추가 시간이 됐을 때 시간을 지연하고자 하는 행위가 돼버리면은 그 추가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냥 인플레이 상황에서도 멈출 때가 있는데 그거는 선수들도 시간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아니야. 근데 보통 0대0이나 1대0 또 따라가는 팀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소중하잖아. 소중하죠. 근데 그때 상대방이 누워버려. 어. 누워버리면 1, 2분 그냥 가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럼 추가 시간이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 네. 시간으로도 확인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추가 시간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추가 시간이 2분이 됐든 3분이 됐든 그 이상을 주는 거는 심판의 재량이야. 네. 근데 그 밑에를 준다. 어. 는 아니에요. 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왜 물론 전반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예. 올리버 주심을 디테일하게 못 본다. 그렇지. 라는 것을 이 장면을 보고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전반전은 전체적으로 레스터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경기였습니다. 은디디랑 최두리, 뜰레망스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을 한 레스터였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토레이라, 자카 2명이었는데 중원 싸움에서도 아스날이 전체적으로 밀리는 느낌이었고 아스날은 원정만 오면 터치 미스도 너무 많고 패스도 다 그렇고 그러니까 다 경기력이 확 다운돼요. 그러니까. 홈 원정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히 자명한 사실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좀 왜 이런지 그러니까 예전에 에메리가 세비야 마지막 시즌에 유로파리그 우승하긴 했습니다만 리그에서 원정 경기 빵승이 있었어요. 19전 빵승 9무시패인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 결국엔 유로파에 완전 올인을 해가지고 우승을 하긴 했었는데 원정 경기력에 대한 거는 파리 생제르맹 때도 딱히 좋지 않았던 걸 감안하면 에메리 감독이 아스날에 부임해 있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걱정이 되는 파트일 것이다. 그래서 후반전 어떻게 경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기도 아스날이 승점 3점을 따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나이스가 퇴장당하기 전부터 분위기를 완전 상대에게 내주는 그런 상황이라서 만약에 좀 더 공격 라인이 집중을 했더라면 또는 레노의 집중력이 조금만 떨어졌더라면은 실점할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레노가 굉장히 기민하네요. 네. 결국 오늘 아스날이 승점 1점이라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것도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지만 레노의 집중력이 후반전에도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반전 레노의 선방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무스타피 씨야.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후반전 레노의 선방은 이어졌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한 명이 부족한 열세를 이겨내지 못한 아스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프타임에 수비 보강을 위해서 이워비를 빼고 그 다음에 코시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대로 백포 유지하면서 무스타피를 오른쪽 풀백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도 기본적으로 원래 전반전에도 중앙 미드필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레스터한테 주도권을 내주고 있었는데 한 명이 더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3-2 정도로 구성을 했는데 이길 수가 없는 경기였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명이 적다고 해서 그 팀이 무조건 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는 팀이 더 많이 뛰어야 되고 활력을 줘야 좀 앞쪽에서 비비는 게 좀 있어야지만 계속적으로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고 그래도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그 의지가 생기는 건데 그런 의지 자체가 선수 전혀. 개개인에서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아스날이 일단 3연패. 리그 3연패라는 게 큽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홈에서 2대3으로 진 게 너무 크고 울버햄튼, 레스터 그러니까 아스날 팬들이 우려하던 남은 경기들에서 다른 팀들보다 아스날이 유리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들 그랬거든요. 아스날을 잘 아시는 분들이나 아스날 팬들은 아니다. 원정 경기에서 아스날이 웬만한 팀들에게 다 지고 있는데 심지어 홈에서 강한 팀들 레스터, 번리, 그다음에 울버햄튼 이런 팀들을 만나기 때문에 어렵다는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 그대로 딱딱딱 지고 있습니다. 3연패는 너무 실망스러워. 이거는 커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다운될 수밖에 없고 차라리 네. 3무라도 했으면 그거 다르죠. 지금이면 진짜 유리한 고지를 찾을 수 3무면 있는데 1승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확 다르죠. 그러니까 워낙에 다른 팀들이 승점을 못 쌓고 있기 때문에 1점이라도 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아스날은 1승도 거두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지금 남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아스날은 그냥 유로파 올인밖에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라는 느낌보다 물론 기회는 있어요. 다 한 경기씩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지금 다음 경기잖아요. 첼시. 기회가 한번 생긴 겁니다. 생긴 거죠. 네. 맨유한테.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돌아오는 지금 바로 이제 시작하는 첼시와 맨유 경기에서 맨유가 못 이긴다. 네. 그러면 거의 지금 맨유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나가리 수순일 가능성이 크고 크지. 맨유가 만약에 첼시를 오늘 잡았다 그러면 아스날 6위로 내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의 패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스타피 실점에 관여하진 않았지만 왜 넣죠? 실점할 때는 항상 무스타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무스타피 오늘 뭐 그 특별히 그런 게 있어요. 사람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저런 새끼를 기본적으로 넣으면 이 구장이나 여러 가지 선수들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분위기가. 네, 그럼 빼야죠. 쳐낼 건 쳐내야지. 네. 예전에 그 뭐 미신이긴 합니다만 제 친구 중에 어디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 어머니가 팥을 뿌리는 집이 있었어요. 네네네. 막 이러면서. 그 미신이잖아. 어. 그런데 무스타피한테도 팥죽을 뒤집어 씌워야 될 정도로 아하. 공진날이 한국에 온다면 제가 그렇죠. 뜨거운 본죽에서 죽을 사가지고 무스타피에게 끼얹겠습니다. 굉장히 무스타피 얘기할 때만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네, 그게 싫다면 나가라. 네. 알겠습니다. 뭐 레스터는 뭐 바디의 뭐 득점 좋았고요. 뭐 틸레망스의 득점도 좋았고 바디 2골이나 기록했습니다. 뭐 로저스의 레스터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내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레스터도 이런 전력과 로저스가 있다면 빅6를 지속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잘 왔다 이렇게 되면 로저스가 뭐 저는 딱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또 레스터에만 머물 것 같지는 않네요. 이 정도 레스터 잘 이끌고 내년에 좀 하면 또 어디서 땡길지 몰라. 봐야죠. 네. 네. 맨유 오는 거 아니야? 맨유 돌았냐? 그럼 누구 데리고 오냐? 솔직히 이제 감독도 없어 맨유 올 만한 아무리 감독. 그래도 그렇지 여기서 또 로저스를 데려온다고 그러면 맨유 팬들 들고 일어나죠. 그럼 누구 데리고 오냐고. 그것도 리버풀에 있었던 감독을. 모르지 뭐. 네. 네.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새벽 경기 잘해야 됩니다. 네. 일단 레스터와 아스날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